김백도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서혜진 PD SBS로 가서 밴드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한다는 거, 정확한 방송 시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수개월 내로 아마 언제 방송을 한다. 그리고 대략 올해 내년 사이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SBS 이제 지상파 메인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MBN과의 수년간의 동업 관계는 이제 끝난 게 된 거겠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현역가왕3 탑7은 시체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거 아니냐. 스피노프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현역가왕3 탑7 가수들의 팬덤 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혜진 PD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서혜진 PD가 SBS로 갔으면 갔지, MBN이 자기 이름 내걸고 제작은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했다고 해도 자기 이름 내걸고 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냐, 현역가왕3는. MBN이 책임져야지 무명전설만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하면 되냐, 이런 또 의견 주신 분들도 있고,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서혜진 PD는 그냥 일개 PD로서 현역가왕3 이거 MBN이 제작하는데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 동업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혜진 PD가 대표로 있는 크레아 스튜디오와 MBN이 공동 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작 단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제작의 모든 부분은 거의 대부분 서혜진 PD가 지휘하는 크레아 스튜디오가 알아서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연출부터 기획 서혜진 PD, 작가, 노윤 작가, 그 밑에 새끼 작가들 다 사실 크레아 스튜디오 소속 직원들이고, 그럼 MBN은 두 손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겠죠. 제작 단계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서혜진 PD가 책임지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히 MBN과 고용주와 고용당한 사람의 관계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해서 제가 또 많이 영상을 올리고 문제화를 시켰고, 또 선한 그런 의지가 있는 유튜버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조회수나 빨아먹으려는 그런 유튜버 빼고.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제 공치사 하려는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뜻있는 유튜버 분들이 다 같이 나서셔서 이거 현역가왕3 탑7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이걸 저는 이제 썸네일에 구제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탑7들을 구제하는, 뭔가 이들이 다른 식으로, 어차피 MBN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방안이 서혜진 PD에 의해서 조만간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구체화가 됐습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상당히 묘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본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스포츠 경향이나 몇몇 언론사에서 단독 왼쪽 기사를 보시면요, 단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런 기사가 올라. 서혜진 PD, 무명전설 PD를 무명전설에 이제 연출을 한 PD들이 여러 명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MBN 무명전설을 연출한 PD 중에 한 명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서혜진 PD가. 자, 이렇게 되니까 내막은 모르지만 이젠 서혜진 PD와 MBN은 완전히, 그렇죠? 갈라선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직궤 공익성 있다? 무혐의. 이게 뭔가 직궤 공익성?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시겠죠? 이게 줄임말이면 직궤, 직장 내 괴롭힘. 그걸 이제 줄여서 직궤라고 합니다. 공익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여기 보면 탑스타 뉴스에서는 전화로 욕설. 이게 서혜진 PD가 이랬다는 지금 혐의를 받는 거예요.
경찰 언더 15 서혜진 PD 무명전설 PD에 제기한 사건을 불송치는 송치를 안 하는 뭐 없던 사건으로 딱 처리한다. 경찰선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기사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레아 스튜디오 수장이자 방송 제작자 서혜진 PD, MBN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을 연출한 PD A씨를 이거 뭐 그러면 MBN 무명전설 연출했다고 억하심정에 서혜진 PD가 고소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죄가 안 된다. 불송치, 검찰에 넘기는 걸 송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재판 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건 무혐의, 사실상 무혐의 종결 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불송치 판단. 그래서 종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수사를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경찰은 A씨의 제보, 그러니까 서혜진 PD로부터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당한 그 A씨, 무명전설을 연출한 PD 중에 한 명, A씨의 제보를, A씨가 서혜진 PD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한 거예요. 그걸 서혜진 PD는 내 명예를 훼손했어 하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이 A씨의 제보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이 뭐기 때문에 도대체 서혜진 PD는 MBN 무명전설을 연출한 PD를 고소했나? 그런 사건을 만들었나? 이게 2017년도까지 올라갑니다. 2017년도면 서혜진 PD가 SBS PD로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 당시에 동상이몽이라는 SBS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단히 유명한 정치인도 나왔고, 그분 성함을 굳이 말하면 또 이상한 댓글 달릴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랬던 당시에 SBS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중요한 예능국 PD로 서혜진 PD가 메인 PD로 있을 때 그 밑에 새끼 PD로 그렇죠. 조연출격으로 서혜진 PD를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이 A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혜진 PD가 SBS를 나와서 TV조선에서 활동할 때도 이 A씨가 같이 따라 나와서 서혜진 PD를 도왔고, 심지어는 TV조선에서 나와서 MBN과 동업하면서 불타는 트롯맨 또 현역가왕 시리즈 이렇게 할 때 그때도 A씨가 일정 기간 보좌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크레아 스튜디오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서혜진 PD의 측근 중에 측근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무명전설 PD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명전설을 연출한 자기의 측근이자 10년지기 그렇죠. 참모였던 A씨를 서혜진 PD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가. 자, 기사 내용이 좀 읽으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그즈음 SBS에서 서혜진 PD를 보좌하는 조연출격으로 있을 당시에 이 A씨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촬영 스케줄이 없는 날이거나 그랬겠죠. 돌잔치 때문에 지인의 자녀의 돌잔치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가 있는데, 그렇죠. 왜 빨리 촬영장으로 복귀 안 하냐. 지금 너 어디 있는 거냐. 사실은 아마도 이 A씨 입장에서는, 내가 쉬는 날이고, 쉬는 시간 타임이고, 그때 내 사생활 지인 돌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혜진 PD가, 촬영장으로, 빨리 와야지 뭐하냐. 전화로 욕설을 하고, 그래서 결국 급히 촬영장으로 복귀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의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A씨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 당시 한 여성, SBS에서 이제 PD로 서혜진 PD가 할 때 여성 연예인 비키니 착용을 거부하자. 비키니 좀 입고 몸매 좀 과시해서 이 프로그램 좀 시청률 올라가게 하여튼 서혜진 PD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비키니 착용을 이렇게 권유했는데 여성 연예인 한 명이 난 그렇게 노출 안 한다고. 이때도 서혜진 PD가 폭언을 했다. A씨의 주장입니다. 이런 걸 해서 서혜진 PD가 야, 너 어떻게 나하고 사이 멀어졌다고 그럴 수 있어. 그거
없었던 사실 너 허위 사실 지금 제보한 거지 명예훼손 고소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A씨가 서혜진 PD가 공교롭게도 서혜진 PD가 결별한 후에 MBN으로 가서 MBN 무명전설을 연출한 PD 중에 한 명이었다. 야,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서혜진 PD 근처에서는 왜 이런 일들만 자꾸 생겨나는지 뭐 기사 내용이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최근에 서혜진 PD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만 한 게 아니라 이 A씨를 10년 지기 자기의 오른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아 스튜디오 소속까지 이렇게 쭉 데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 A씨가 어느 시점에 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희진 PD는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휴직 상태에서도 거의 정상적으로 A씨한테 상당 기간 월급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혜진 PD의 이제 주장이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내가 가령 수개월 이상 지금 여기 보면 4억 원이라는 거 상당한 액수를,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였겠죠. 이 A씨가. 너 이거 내가 돈 몇억 원 월급으로 계속 따박따박 지급했는데 너 안 아픈 거 아니었니? 진단서 제출해, 회사에. 근데 진단서를 제출 안 하니까, 이거 가짜로 아픈 것 같은데 고소각. 그래서 고소하는 이런 사건. 근데 알고 보니 이 A씨는 나중에 MBN으로 가서 무명전설을 연출한 PD 중에 한 명이었다. 이야, 이거는 정말 물고 물리는 관계인가요? 어쨌든 MBN과 서혜진 PD는 이제는 완전 갈라선 겁니다. 다시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냐? 어떤 사람의 주장이 팩트고 사실이다. 이건 저는 모릅니다. 언론사에 드러난 것만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약간 재미있게도 아니에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인데 내막을 제가 분석해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희진 PD와 MBN이 같이 수년간 동업을 했죠. 그 가운데 뭔가 감정의 찌꺼기들이 양측 간에 생겨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그냥 예측이에요. 서희진 PD가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그럼 MBN은 제작 전체를 서희진 PD에게 맡기긴 했지만 자기 의견이 방송사로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송사 이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합시다 의견 개진을 했는데 서희진 PD 측에서 잘 안 받아들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MBN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서희진 PD가 안 좋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제 그냥 예측입니다만 이런 갈등들이 계속 쌓인 가운데 MBN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까지 서혜진 PD만 바라보고 있냐. 종합편성 채널인데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혜진 PD하고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각오하고 무명전설을 기획한 거고 그런 가운데 어떤 타이밍에 서혜진 PD의 이 10년지기 핵심 참모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명전설을 제작하니까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그 PD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열탑 컨셉 빼고는 무명전설의 데스매치부터 팀미션 이런 게 다 사실은 서희진 PD하고 노윤 작가가 만든 컨셉입니다. TV조선도 그대로 하고 있죠. TV조선은 원래 서희진 PD가 직원으로 있었던 곳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MBN은 서희진 PD와 동업하다가 갈라선 다음에 무명전설이라고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희진 PD 노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컨셉 그대로 서희진 PD 입장에선 베껴서 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저도 유튜브 하고 쇼츠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애써서 기획하고 만든 그런 쇼츠 프로그램들 그 컨셉부터 뼈대까지 그대로 베끼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때로 너무 심하면 저작권 신고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양심과 자존심 문제죠. 어쨌든 간에 어디나 이런 창의적인 작업이 있는 곳에는 이런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MBN과 서혜진 PD의 갈등도 바로 이런 구도 안에서 파생된 것이 거의 분명할 것이다. 디테일은 안에 그 내막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런 뼈대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다 보니 완전 갈라서서 MBN은 무명전설 이제 시즌2 한다고 하고 서혜진 PD는 SBS 밴드왕 그거 한다고 제가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서혜진 PD가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들 잘못 진단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서혜진 PD 뭐 트로트 포기한 거냐, 이제 서혜진 PD 트로트와 손 끄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혜진 PD 절대 트로트 손절 안 한다.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트로트 오디션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왜 손절하겠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매해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몇 해나 더 하겠냐, 거품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나마도 양호하고 준수한 시청률을 유지하는 예능 콘텐츠 중에 한 개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뭘 해도 요새 안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OTT하고 갈라먹어야 되죠. 저도 지금 유튜버를 합니다만 유튜브하고 또 갈라먹어야 되죠. 옛날 같은 지상파 종편 전성시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방송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엔 제가 예상했고 또 몇몇 예리한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판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서혜진 PD는 다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카드를,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요 기사 한번 보세요. 현역가왕 탑7,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이 현역가왕 탑7들이 총출동하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론칭된다는 소식이, 뭐 이거는 사실 오래전에 예정이 됐겠지만 저 같은 뜻있는 유튜버들이 계속 문제화하니까 아마 약간 무리해서 서혜진 PD 측이 좀 더 빨리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 현역가왕 3 탑7들은 이미 오래전에 언지를 받았겠죠. 지유나 뭐 수연아, 또 차지연, 너네들 내가 어떻게든지 챙길게. 동요하지 말고 괜히 기자들 만나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 MBN하고는 이 혜진이 언니 내가 손절했지만 너네들은 내가 끝까지 내 새끼들이잖아. 챙겨간다. 이 서혜진 세 글자 믿고 좀 기다려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 거죠. 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의 역대가왕 전효진 양, 박서진 씨, 그리고 현역가왕 3 탑7 중에 한 명, 그리고 현역가왕 3의 우승자 홍지윤 씨까지 이 역대 우승자들이 MC를 하는 대형 음악 신규 예능 프로그램 가왕쇼가 론칭을 한다는 소식이, 야, 이렇게 결국에 되는 겁니다. 자, 트로트 판도를 어떻게 흔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역가왕, 한일가왕전을 잇따라 성공시킨 미다스의 손,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초대형 음악 예능 프로그램 가왕쇼를 선보인다, 론칭한다. 음악 오디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중화대성, 뭐 이거는 뭐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거고, 가왕쇼, 현역가왕 시리즈를 통해 탄생한 역대가왕 전효진 1대, 2대 박서진, 3대 홍지윤 씨까지 요 세 사람이 MC를 맡아요. 트리오 MC입니다. 여기 있죠. 세 사람. 트리오 MC를 맡고, 그리고 각 시즌별 탑7이 총출동한, 그 가수들이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이 훨씬 넘겠죠. 그 가수들이 총출동을 해서 글로벌 K-트로트 트리오 음반 목표. 자, 이게 구체적으로 트리오면 뭐 세 가지 음반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는 기사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섣부르게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음반 출시까지, 3장의 음반 출시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계획이 탄탄하게 잡힌 그런 트로트 대형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센터 전쟁을 벌이는 프로젝트 음악 예능 가왕쇼, 단순한 음악 들려주는, 트로트 음악 들려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석 달간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게 고정된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매주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장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녹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된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초청해서 공개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하는 식이 되겠죠. 야, 그러니까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죠. 현역가왕 시즌 1에 마이진, 김다연, 린, 마리아 씨는 사실 좀 추출됐었는데 나중에 한해 탑10 쇼에 오랜만에 나와서 서혜진 PD와 이제 화해를 했다는 걸 보였죠. 또 별사랑 씨도 나오고 시즌2에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그리고 중요한 거 시즌3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야. 스피노프 프로그램 생략 어떻게 되는 거야. 우승자 홍지윤 씨는 메인 MC,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 차지연 씨, 이수연 양, 구수경 씨, 강희연 씨, 김태연 양, 솔리 씨는 여기 출연자로 나와서 이 가왕쇼에서 이제 음악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노래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다른 시즌 탑7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썸네일에 구제책이다. 일종의 구제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사실은 그래. MBN에서 안 해도 내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어장 만들어서 너네들 활개치고 더 유명해지게 이 서혜진이가 만들어 줄게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뭐 잘 됐을 때의 얘기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수들이 총 출동해서 어떤 뭐 음악 대결을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펼치면서 나중에 그렇죠. 이게 뭐 일본 뭐 진출도 하고 해외 진출도 하고 앨범도 뭐 3장 내고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계획이 그럴싸하게 차려진 그런 오프라인 계획까지 있는 음악 대결 예능 프로그램. 이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기사가 더 이어지는데, 가왕쇼는 이미 검증된 흥행 파워를 갖춘 현역 가왕 브랜드 주역들이 트로트 어벤져스를 결성해 출격한다는 점에 관심을 모은다. 크레아 스튜디오 관계자는 가왕쇼는 현역 가왕이 탄생시킨 최고의 스타들이 여기 식구들 다 나오는 거예요. 시즌 1부터 3까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프로젝트. 자, 이 가수들은 이미 서혜진 파가 됐어요. TV조선으로는 못 갑니다. MBN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서혜진 PD와 뭔가를 또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런 사실은 위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뭉쳐서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 가왕쇼라는 프로젝트를 론칭을 하고, 당연히 이 가수들의 팬덤 분들도 열띠게 응원하면서, 저는 서혜진 PD와 크레스트가 기획만 잘하면 또 하나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일단은 50대 50 최소한, 예,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봅니다. 서혜진 PD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들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서혜진 PD가 좀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하지만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다. 절대로 서혜진 PD 제가 편들고 할 이유가 없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프리미엄 음악 예능 프로그램 될 것이다. 가왕쇼는 무대 위 경쟁.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뭐 팀을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승자를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앨범 내고, 뭐 또 이런 게 잘 되면 이 사람들 모아서 전국 투어 콘서트, 해외 진출, 뭐 일본에 가서도 공연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 예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역 가왕의 자존심과 대결, 최고 수준의 라이브 무대를 기대해달라. 자, 그래서 이게 언제 하는 거냐? 크레아 스튜디오. 근데 여기서 더 놀랄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거 보세요. 현역 가왕 3가 아니라 현역 가왕 4예요. 그리고 2017년 커밍 순. 그리고 당연히 현역 가왕4는 남자편 오디션 프로그램. 남자들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무대 위에.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시지 않아요? 현역 가왕4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김백도의 예측이 많잖아요. 절대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는 트로트라는 이 콘텐츠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돈 되고 인기 되고 시청률 올라가는 이거를 TV조선 좋아라, MBN 좋아라 놓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됐죠.
가왕쇼도 하고 그리고 또 현역가왕 4도 한다는 거예요. 가왕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SBS는 밴드왕이라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 이게 다 올 연말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 3개를 서혜진 PD가 도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서혜진 PD 얄미워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저도 어느 의미에서 아까 뭐 제가 그 서혜진 PD 10년지기 참 뭐 고소하고 뭐 이런 얘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서혜진 PD 같이 이 예술적인 재능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예술적인 재능, 뭐 이런 방송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얄밉지만 그 재능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되게 날카롭고 엄청나게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신발 소리, 18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격정을 토로해서 주변에 이 부하 직원들이나 참모들을 힘들게 만드는 캐릭터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능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서혜진 PD가.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계속 그런 불화, 갈등 이야기, 서혜진 PD한테 욕먹었다. 예전에 뭐 또 김호중 씨, 지금은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나락갔지만 김호중 씨가 TV조선에 나올 때도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서혜진 PD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적들도 많아지고 또 많은 트로트 팬분들이 서혜진 PD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상을 서혜진 PD가 볼 리는 없지만 그 직원들이나 참모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서혜진 PD가 앞으로 뭔가 더 한국 방송업계에 좋은 일을 하려면 서혜진 PD 자체가 이제는 한 사람의 PD가 아니라 굉장한 유명인이잖아요.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서혜진 PD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 크레아 스튜디오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혜진 PD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지금 밴드왕의 가왕쇼에 현역가왕 4까지, 이 현역가왕 4는 어디서 방송을 할지는 아직 기사에 의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왕쇼는 티빙 OTT에서 독점으로, 제 생각에는 OTT 독점보다는 티빙이 어차피 CJ 소속이잖아요. 그럼 CJ 소속의 TVN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고 티빙에도 내놓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양동작전으로 가는 게. 조금 파급력이 넷플릭스보다는 티빙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빙에만 독점으로 론칭을 하는 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협의가 어떻게 잘 안 됐는지 뭐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겠고. 그럼 어차피 CJ 쪽에서 가왕쇼를 하니까 현역 가왕 4도 CJ 쪽에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TVN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엠넷? 근데 엠넷은 좀 사실 성격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하기에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역가왕 4는 아니면 깜짝 뭐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SBS에서는 밴드왕 하니까 MBC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선가 할 텐데, 가왕쇼를 티빙에서 하니까 현역가왕 4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방송을 목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TVN이나 엠넷 같은 데서 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아니면 깜짝 지상파 뭐 MBC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올 연말에 시쳇말로 박 터집니다. 박 터져. 서혜진 PD 쪽에서는 뭐 밴드왕은 밴드 뮤지션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건 제한다고 해도 가왕쇼라는 걸 티빙에서 독점으로 이제 론칭을 뭐 올 연말
쯤에 하고 현역강 4도 요것도 또 어디서 할진 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도 CJ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것도 뭐 TVN에서 하든 올 연말 내년 초에 한다는 거고 무명전설 2도 요거 올 연말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미스터 트롯 4 요거 남자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미스터 트롯 4 TVN이 아니라 TV조선에서 하는 건 이거 뭐 확정이 됐고 이러고 보니까 왜 무명전설 총괄 PD가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무명전설 2를 론칭하는 건 결정이 됐는데 요거를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할지 그리고 남자편으로 또 할지 아니면 여자편으로 할지 요건 결정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로 이제 이해가 되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무명전설 2는 당연히 여자편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무명전설 PD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TV조선과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명전설은 이제 서혜진 PD 측하고 가왕쇼 현역강 4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MBN 입장에서도 남자편을 해? 또 해? 아니면 여자편을 그냥 해? 그리고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방송을 해? 이게 지금 수싸움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완전히 올 연말 춘추 전국 시대.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프로그램이 어쨌든 트로트 팬덤 분들 그리고 저 같은 트로트 콘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연말과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로트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조금씩 빠지는 건요. 그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전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그냥 보도고 스포츠고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왜요? 넷플릭스, TVN 같은 OTT 프로그램하고 갈라먹어야 되죠. 그리고 유튜브하고 또 갈라먹어야 되죠. 옛날 같은 지상파 뭐 여의도 제국 전성시대에는 예전역에 지나간 지 오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여전히 다른 예능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시청률이 나오는 효자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이걸 놓을 이유가 없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구제받는 쪽으로 맥락이 잡히는 것 같은 현역강왕 3 우리 정말 훌륭한 탑7 가수들은 또 어떻게 또 이 맥락을 타고 흘러갈지 이런 걸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김백도 예리한 촉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